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은 고양이이든 흰 고양이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수사에 검사들도 파견해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당 안에서도 나오고 있었는데 정부는 오늘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협의체를 구성해서 협력하기로 했는데 이런 결정을 한 배경은 무엇이고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건건 시작합니다. 네, 여의도 사사건건 오늘은 정청래 민주당 의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이후에 지금 온라인상에서 올라오는 그 커뮤니티상의 글들을 보면 LH 모양이 이제 한글로 하면 내라는 거랑 글자랑 지금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내로남불이 아니라 LH로남불이다. 비롯해서 각종 지금 패러디물이 본물처럼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현 상황, 여당 의원으로서 국민들이 바라보는 이 시각 다 감안해서 현 상황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권은 짧고 공무원은 영원한가? 일부 공무원들의 이런 부패, 비리 사건으로 충직하게 일하는 다수의 공무원들의 사기를 일단 떨어뜨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 LH 이 땅 투기 사건은 그야말로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긴 꼴이다. 온 국민이 분노할 상황이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넓은 분노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수사력,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국가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발본색원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런 망연자실한 국민들의 분노를 어떻게 달래드려야 되나, 위로하고 치유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정부 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번 정부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음습하게 해왔던 이런 관행들을 완전 뿌리채 뽑는 그런 반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 일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정치권의 논쟁이나 정쟁으로 가다 보면 또다시 분열과 갈등 이런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것은 수사력을 갖고 있는 그리고 행정력을 갖고 있는 이런 기관에서 우선 속 시원하게 어떤 이런 처리 결과 이런 것을 빨리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부동산 투기 조사 특위를 꾸렸고요. 그 특위 위원장 맡으셨잖아요. 자, 특위 활동을 통해서 뭘 알아내려고 하는 것이고 특히 어디에 중점을 두실 계획이십니까? 우선 뭐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왜 이 사건에 대해서 국민적 공분이 크냐 저는 두 가지로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네. 우선 문재인 정부 들어서 25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 4년간 서울의 집값이 약 80% 정도 아주 급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집을 살려는 선량한 국민들을 거의 투기꾼 취급을 해가지고 각종 대출 규제를 하는 바람에 이제 내 집 마련 꿈이 깨졌잖아요. 그런데 이 국토부하고 LH 국토부 산하에 있는 LH 직원들이 임직원들이 공공 정보를 이용해서 이게 대대적인 대규모 투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막대한 이익을 한 것이 이제 문재인 정부의 셀프 투기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엄청난 배신감을 주었고요. 두 번째는 이 사건에 대해서 발본색원을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관계자의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무총리 입에서 나온 얘기인데 실제 진행되는 거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우선 조사단장에 국토부 장관을 임명했거든요. 국토부 장관은 수사 대상이지 조사의 주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원하는 검찰과 감사원을 투입하라는데 그걸 다 지금 배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이 LH 직원선에서 이 사건을 마무리하는 셀프 조사, 네. 또는 면접 수사를 하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 부동산 투기 조사 특위에서는 과연 정부 조사 수사가 제대로 되는지 감시 감독하고 또 우리도 지금 자료를 받아가지고 의원실에 나눠줘가지고 이 의혹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지금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확인되는데도 발표를 할 겁니다. 거기다가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 국민의힘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보센터를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보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부를 대신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고 의혹 제기를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사건 터지자마자 국민의힘에서는 이 수사를 6대 범죄는 아니지만 검사들이 맡아서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바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정부가 오늘 이와 관련해서 입장을 정리를 했습니다. 먼저 정세균 총리의 말 듣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사를 맡고 있는 경찰과 영장 청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담당하는 검찰 간의 유기적인 소통과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금년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은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인권 보호에 효과적입니다. 법무부와 행안부 등 관계기관은 국민들께서 예의 주시하고 계시다는 점을 명심하고 부패 척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이를 계기로 검경 간 협력의 모범 사례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자, 오늘 회의를 해서요. 이제 어떻게 결정이 났냐 하면 수사는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주도적으로 하게 되고 검사는 수사 쪽이 아니라 정부 조사단에 파견을 해서 검사가 이 조사의 자문 역할을 해준다라고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자, 수사단에 검찰이 파견되지 않은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우선 이 사건은 좀 역사적 맥락으로 제가 살펴보면 예를 들면 87년 6월 항쟁 때요. 도화선이 되었던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도 굉장히 중요했지만 실제로 은폐했다라는 것이 폭로되면서 폭발한 거거든요. 네. 이번 LH 땅 투기 사건 등 재반 이런 땅 투기 사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은폐 의혹이 있다거나 아니면 수사를 문개기한다거나 이런 인상을 주면 아마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후폭풍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점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용 가능한 수사력, 행정력을 총동원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조남관 검찰총장 대행도 이런 합동수사본부의 합동회의에 참석 대상입니다. 그래서 검찰과 경찰이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이것을 하루빨리 국민들에게 뭔가 성과물을 내놓는데 최선을 다한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수사를 누가 하느냐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다투고 그것이 이제 많이 드러나긴 하는데 실제로 좀 국가수사본부에서 예를 들면 필요한 자료들 뭐 국세청이라든가 아니면 금융기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총체적으로 다 하고 있고 근데 야당에서는 지금 뭘 하고 있냐라고 공개를 하라고 그러는데 수사를 할 때 공개를 하면 그 범인이 잘 잡히겠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필요한 조치는 지금 다 취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야당도 좀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내에서 일부 의원들도 공개적으로 검사 파견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들을 내셨거든요. 저는 뭐 어떠한 경우도 저는 다 가능한 불법적이지 않다면 저는 충분히 모든 걸 다 동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희 지금 당에서도 오면서 우리 보좌관한테 들으니까 국회의원들이 지금 부동산 상황, 최근의 거래 사항 이런 걸 지금 저희가 다 전수조사하고 있거든요. 정부에서도 LH뿐만 아니라 여기에 관련된 그 라인에 관계된 이런 정책 신도시 발표, 관계된 핵심 공무원부터 그 주변 인물, 또 가족, 차명 이런 것까지 지금 다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리스트를 뽑은 다음에 그것은 바로 수사에 착수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수사 주체 정리된 내용 이제 들으셨을 텐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뭐 말로는 뭐 발본색을 하겠다. 그리고 검경 뭐 협력을 해가지고 이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밝히겠다고 말은 그럴듯한데 검사 한 명이 조사단에 파견돼서 자문을 하는 것이 수사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검사는 수사를 하는 주체지 조사를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그 조사단에 파견돼 가지고 검사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검사가 왜 투입이 안 되냐라는 여론을 좀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저는 이건 쇼잉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먼저 지적을 하고요. 과거에 보면은 1차 이 신도시와 관련돼 가지고 이건 노태우 대통령 때예요. 그때 검찰이 수사해 가지고 15,000명을 입건했습니다. 그래서 1,000명 가까이 구속을 했어요. 그다음에 2차 신도시가 참여정부 때 있었는데 노무현 정부 때 있었는데 그때도 거의 10,000명 정도 입건했습니다. 그때 구속을 한 600명 정도 구속을 했어요.
그 주체가 누구냐? 검찰입니다. 검찰은 이런 수사에 대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 자체가 대형 경제 사건이고 부패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거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뭐 대통령령 그 검경 수사권 조정 대통령 영대 못하겠다 그러는데 대통령 바꾸면 됩니다. 그 이전 걸림돌이라면은 대통령 지시한 바대로 금방 바꿀 수 있어요. 국민의힘만 열면 대통령을 바꿀 수 있습니다. 긴급하게 필요할 경우에. 이건 모든 게 다 핑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검사를 투입해라, 감사를 동원해라라는 국민적 그런 요구가 빗발침에도 불구하고 검사 한 명을 달랑 수사본부도 아니고 조사단에 파견한 거는 이 수사를 대강 뭉개겠다. 그리고 LH 직원 몇 명으로 끝내겠다라는 정부의 의도가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사실은 그 실명으로 산 LH 직원들 이 바보나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약간 머리 좋은 친구들은 이렇게 안 삽니다. 다 차명으로 사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부동산 투기를 고위공직자가 자기 이름을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를 하면 그 부분까지 당연히 그러니까 수사하겠죠. 그걸 수사를 제대로 하려면은 검찰이 직접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네. 자, 이런 부분은 우리가 더 신경을 더 써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를 하더라도 그걸 검토해서 영장을 치거나 기소를 하거나 하는 건 검사들이 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찰행위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미 검경이 공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이제 국민적 질타가 있었던 부분이 압수수색 영장을 왜 늦게 발부받았느냐. 사건 이 초기에 신속 대응하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은 저도 좀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경찰이 빨리빨리 조사를 하고 그리고 검사하고 같이 공조를 해서 영장 칠 거 빨리 치고 이렇게 해서 증거를 빨리 확보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가 봤을 때도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법원에서도 영장을 좀 늦게 발부해 준 측면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공조를 해서 신속하게 수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뭐 영장을 청구할 때 기록 검토는 하지만은 그거는 경찰이 만들어낸 기록 범위 내에서 검토해요. 검사가 수사 지휘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사건을 제대로 파헤치려면은 검사의 그런 수사 의지, 그다음 수사 기법, 노하우 이런 게 총동원돼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밝혀낸 상태에서 영장 청구하느냐의 문제와는 다른 거거든요. 누가 밝히느냐, 누가 잘 밝혀낼 수 있느냐, 잘 밝혀내야 제대로 된 수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오늘 이제 수사의 주체는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당장 이제 국민들이 눈앞에 어떤 결과물을 볼 수 있는 건 수사는 좀 시간이 걸릴 것이고 정보 조사단이 1차 조사 결과 이러면 내일 발표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보던 내용을 보면 국토부 공무원 1명 그리고 LH 임직원 11명에서 12명이 자기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동의하지 않은 거죠. 그럼 저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왔을 때 수사권이 없는 정부 조사 결과가 과연 어느 정도 범위에서 조사 결과가 나올까? 아무래도 좀 주변 그러니까 흔적 정도 찾는 데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전망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이런 단계를 밟겠죠. 이제 지금 유관 부처에서 다 조사를 해서 의심이 가는 사람들도 이제 그 좀 조여 가지 않겠어요. 좀 최소화하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동의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분이 상당히 의심을 받겠죠. 그래서 그런 의심이 나는 부분은 당장 이제 수사에 착수하는데 내일 정부에서 발표한다면 어느 선까지 발표를 하게 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제 예상은 적어도 이러이러한 사람들 있잖아요. 혐의 대상자. 혐의는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의심 대상자. 그리고 이런 경우 나름대로 매뉴얼로 발표를 할 거라고 보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즉각 수사에 착수하겠다. 이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번에 그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라는 것이 얼마나 보여주기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국토부하고 LH 직원 중에 동의를 한 사람이 부동산 거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신도시 내에 이것만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저게 누구나 동원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실제 투기하는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안 합니다. 자기 친인척 이름을 하든가 친구 이름으로 차명으로 하는 거죠. 이래서 진짜 투기꾼들은 또 신도시 내 토지를 사는 게 아니라 신도시와 연접한 그 땅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조사를 하려면은 이 조사만 갖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빨리 수사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조사단은 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수사해서 압수수색하고 그다음에 투기가 의심되는 사람을 지금 조사는 하는 거거든요. 거래한 사람을. 그렇게 수사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돈 되는 땅을 전수조사해가지고 그 자금 흐름이 어디에 있는 건지 이걸 밝혀야 되는데 이거는 조사가 아니라 수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런 수사는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찰이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는 이제 내일 발표한다니까 네. 그 내용
보고서 또 짚어보면 될 것 같고요. 자, 투기 의혹 조사 범위를 과연 어디까지 할 거냐 이거 두고서도 지금 정치권에서는 논란이 뜨겁습니다. 잠깐 얘기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지 발표 5년 전부터 현재까지 대상 지구는 물론 인접, 읍면동 내 토지거래 실적 여부를 확인하고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 좀비속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이고 엄정한 조사에 나서는 만큼 이번 기회에 내부 거래를 발본색원해 국민의 신뢰를 찾을 수 있도록 정부 여당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법이 있으면 뭐 조사를 하되 많은 국민들이 그 자기들 정권에서 지금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터졌으니까 전 정권까지 어떻게 좀 연결해서 물타기 하려고 하는 거라고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있는 거라도 좀 제대로 조사하라 그래요. 지금 수사 능력이 되느니 안 되느니 가는 판에 뭐 이전 정권까지 할 거 뭐 있어요. 그 지금 투기 의혹 이 정권 거 제대로 하고 그러고도 수사 여력이 있으면 더 해보라 그랬어요. 자, 이제 조사 시점, 그러니까 언제부터 조사를 하느냐를 두고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2013년부터 조사를 하느냐,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신도시 지정 이전으로 해서요. 국민의힘에서는 물타기다. 일단 현 정권 다 조사한 다음에 그거 보고 그 다음에 이전 정권 조사해도 늦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왜 5년 전이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물타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물타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수원지까지 다 한번 보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때 한 10년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택지지구를 조성해야 되고 그러면 그 전에 조사를 하는 게 한 5년. 그리고 발표를 하고 또 아파트를 짓고 입주까지 한 5년 정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용기 의원이 어떤 걸 공개했냐면 3기 신도시 발표는 2018년 12월에 했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 때죠. 근데 LH 직원은 2016년에 2년 전에 시흥 땅을 취득한 게 나왔어요. 그러면 발표가 2018년 12월이면 발표할 때까지 조사하는 과정, 이런 과정 속에서 어느 지구가 지정될 것 같다. 이런 것이 미리 생각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처음부터 시작했던 한 5년 전 것까지는 다 조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주식도 미래 가치를 반영하듯이 발표 전에 사놔야 땅 투기를 해서 돈을 더 많이 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질문 하나. 왜 2016년에 산게 나왔으면 예를 들어 2015년부터 조사해야 되는데 왜 딱 2013년부터 그러니까 하는 거죠? 2018년 12월 달에 3기 신도시 1차 발표를 했으니까 이것을 발표하기 전까지는 한 5년 전부터 거슬러 가서 한 게 아니겠느냐. 그러면 그때부터 투기한 LH 공무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한번 다 조사해보자 이런 건데 조사하는 범위를 넓히고 또 사람 숫자도 많이 한번 들여다보고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근데 왜 어느 시점 이전에는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정권의 문제를 떠나서 떡시루 근처에 있었던 그래서 떡을 탐했던 그런 공무원들까지 한번 다 조사해보자 이런 취지죠. 네. 반대할 이유가 없죠. 부동산 투기 행위에 대해서는 그 시기에 관계없이 철저히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을 해요. 그런데 이번 사건이 불거진 것이 3기 신도시 내의 토지 거래 행위, 투기 행위에 대해서 지금 조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의 정부에서 구성된 합동조사단 또 합동수사본부의 인력과 역량으로는 이 3기 신도시와 관련된 최근의 투기 행위를 조사하는데도 사실 벅차요. 인원이나 역량이 비춰봤을 때. 그런데 정부 여당이 물타기 아니냐는 그런 오해를 벗어나려면은 최근의 투기 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한 후에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과거 행위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은 그때 가서 발표를 하면 저는 오해는 안 받죠. 그런데 갑자기 최근에 투기 행위에 대해서 조사 수사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5년 전권을 하겠다. 그것도 합리적인 이유도 없어요. 이게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2013년부터 행위가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건지 지금 2020년 아니겠습니까? 그다음 수사하는 거는 기소하기 위한 거 아니겠어요? 2015년부터 공소시효가 5년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조사와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형사처벌하기 위한 건데 형사처벌하기 위해서 공소시효가 남아있어야 되는데 공소시효가 몇 년인지 어느 법이 위반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이 갑자기 2013년부터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 국민들은 또 물타기 하는구나. 또 상습범이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자기 정권에 불리하면 항상 지난 정권과 갖고 엎어치기 하고 뭐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자. 그러니까 오해를 받는 거예요. 또 다른 쟁점은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과연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되느냐. 그러니까 변창흠 장관이 LH 전 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문제가 된
직원들이 있을 당시 재임을 했었는데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되느냐를 두고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데 어제 변 장관 국토위 긴급 현안 질의에 참석을 해서 대답을 했거든요. 잠깐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데 대하여 진심으로 통감하고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대체 지난 4년간 뭐 하고 있었어요? 지금 이런 말을 할 단계입니까? 폐가 망신이라는 말 들어봤죠? 네, 제도 개선을 노력해왔고 또 실행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또 일부의 일탈이 나타났습니다만 모르셨다면 무능이고 알았다면 직무유기라고 국민들은 지금 생각을 합니다. 활동이 다 있는데 LH 직원들이 잘못했다고 탓으로 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합수단에 검사 인력을 파견받아가지고 이 전문적인 검사 인력들이 수사에 동참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고 그 점을 장관께서 국무총리께 건의하시라 이런 말씀이에요. 사건이 명확하게 실체가 밝혀지는 데는 어떤 방식이든 하여튼 제가 건의하고 또 제안하도록. 어떤 책임이 있으면 물러나겠습니까? 어떤 책임이 있으면 사퇴 의사를 표명하겠습니까? 투기에 둔감한 국토부 장관에게 뭘 더 기대하겠느냐. 그러니까 국민들이 당장 사퇴하라 이겁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공정하고 이렇게 투명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제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도록. 그럼 어떨? 자, 변창흠 장관 얘기는 사장 재직 당시에 직원들한테 청렴해야 되고 투명해야 되고 이런 거 충분히 강조를 했었는데 이런 문제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당장 책임을 짓는 거는 곤란하고 조사 결과 나오면 책임지겠다라는 그런 입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뭐 정말 변명 아닌 변명이죠. 뭐 청렴해라, 깨끗해라라고 강조한 것으로는 면책되는 게 아니거든요. 장관이나 공공기관장은 결과 책임입니다. 자기가 사장으로 재임하는 동안에 명백한 투기가 직원들 투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설사 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몰랐다 하더라도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변창흠 장관이 어떻게 보면 또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수사 과정에 들어가면은 수사 대상이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 이걸 조사 주체가 된다? 이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하면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사퇴 요구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정부가 책임지는 정부다, 국민에게 책임지는 정부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변창흠 장관을 당장 사퇴시켜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이 문제가 또 왜 그래 발생했냐 좀 보니까 이 LH 기강이 다 회의가 된 거예요. 사장도 외부에서 왔을 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감사 아닙니까? 1기 신도시 때도 투기행위가 적발되고 2기 때도 투기행위가 적발됐어요. 그럼 3기 신도시 조성할 때 당연히 투기가 있을 것으로 전제를 하고 국토부 감사관실이나 LH 감사가 이걸 눈여겨봐야 되거든요. 청와대와 국무총리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전혀 눈여겨보지 않았어요. 아니 1차 때도 투기행위가 적발되고 2차 때도 만 명의 투기행위가 적발되는데 3차 때 생기지 말란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LH 감사는 정치권에서 나는 낙하산 인사예요. 환경운동하다가 문재인 대통령 선거운동하면서 감사로 간 거예요. 이런 사람이 감사를 하니까 뭘 적발할 수 있겠습니까? 자, 예. 그래서 이거는 문재인 정부의 기강과 관련돼 있고 감찰 기능의 와해와도 관련이 돼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청렴은 충분히 강조할 수가 있는데 네네. 재직 당시에 뭐 할 일은 많겠지만 시스템적으로 충분히 만들어 놓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라는 지적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방금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여야가 가리지 않고 다 호통을 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장관 물러나라고 하고 있고. 근데 호통치고 물러나라고 하는 것이 과연 능사냐? 문제는 뭐냐면 조기에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장관이 물러날 시점은 다 시점이 다 있다고 봐요. 만약에 물러나면 그거 봐라, 뭐 물러날 정도도 부정비리가 있다 또 이렇게 야당이 공격할 텐데 잠시 저는 정치권에서 이 부분은 좀 톤다운을 좀 하고 실제로 정부에서 조사하고 수사하는 부분에 좀 야당도 좀 협조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변창흠 장관은 여야 국민적 공분의 대상이 지금 되고 있고 본인도 지금 진땀을 빼고 있는데 본인이 청렴을
가라. 청렴 결폐라고 강조했다는 것만으로도 면책이 안 된다는 권성동 의원의 말은 저는 주장에 동의를 해요. 그렇다면 본인이 어떻게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할 건가? 본인이 제일 전문가이가 제일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빨리 제시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니까 한 발쯤만. 아니 짧게, 자꾸만 짧게 야당의 해주세요. 문제 제기라든가 감시 감독 기능을 감시 감독을 갖고 자꾸 정쟁으로 몰아가시는 듯한데 의회의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정부의 감독 감시예요. 그럼 감독 감시 기능을 포기하는 얘기밖에 안 된다. 그래서 그건 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자, 시간이 거의 돼서 지금 재보선 얘기 짧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장 여론 후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최근 계속된 조사 결과와 달리 양자 대결했을 때 박영선 후보가 오세훈 후보한테 아주 근소한 차이이긴 하지만 오차범위 내입니다. 하지만 지금 지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전과 지금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LH 영향 이런 것들도 다 받았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박영선 장관이 지금 상황에서 어떤 것들을 통해서 저걸 극복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오세훈, 나경원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경원 후보가 이길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뻔한 결과였다면 오세훈 후보 지지율이 좀 정체를 했을 건데 오세훈 후보의 지지율이 좀 상승세를 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전에는 박영선 후보가 1등인 게 많았지만 지금은 이제 몇몇 여론조사에서 이제 오세훈 후보가 오히려 안철수도 누르고 뭐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일종의 컨벤션 효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야당은 또 야당답고 또 여당은 여당다울 때 국민들이 이제 마음을 주는 건데 결국은 이번에 어쨌든 LH 사건 이것이 터졌기 때문에 이것을 여하히 잘 수습하고 그리고 재발 방지를 어떻게 국민들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주느냐 이런 부분도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굉장히 큰 관전 포인트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 저런 여론조사 결과 때문일까요? 지금 안철수 후보하고 이제 단일화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여론조사 방법이라든지 이런 세세한 것 크게 이제 문제 삼지 않고 큰 틀을 합의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이제 여론조사에서 오세훈 후보가 저렇게 좀 치고 올라오면 나중에 과감하게 결단하고 물러나는데 오히려 좀 주저하게 되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요? 뭐 그럴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두 후보가 워낙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후보 단일화 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약속은 뒤집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두 후보 모두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후보 단일화와 관련된 삿바 싸움이 지루하고 길어지면은 국민들로부터 다 국민들의 지지가 철회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국민들의 명예에 따라서 빠른 방법으로 후보 단일화를 해야 된다고 좀 공고를 하고 싶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버리면 버릴수록 조금 손해 보더라도 먼저 버리는 사람이 저는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재보선도 재보선이지만 이번 주에 관심을 받는 인물이 바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입니다. 지난주에 사퇴한 이후에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대권 후보 그 지지율에서 1위로 지금 치고 올라오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지금 정 의원님께서는 이 지지율은 조만간 사라질 거다. 국민의힘에게 재앙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들었는데 짧게 왜 그랬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검찰총장직을 갖고 있을 때의 윤석열과 네. 이제 자연인 내지는 정치인의 윤석열에 대한 국민의 시선은 다를 수밖에 없고 그도 검증의 칼날을 피해가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저는 제2의 반기문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지지율은 당분간은 가겠지만 서서히 빠지기 시작할 거다. 그리고 이것은 국민의힘의 입장으로서는 다른 대선 주자들을 페이드아웃, 안 보이게 하기 때문에 도토리로 만들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결코 환영할 일이 아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재앙적 상황이 지금 발생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분명히 이제 반문의 어떤 이미지로서의 그 포지션도 있어 보이긴 하는데 윤석열 총장이 과연 다음 대선에서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윤석열 총장의 등장이 과연 호재냐 악재냐 어떻게 보세요? 저는 호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선 지금까지는 민주당의 뭐 이낙연 대세론, 이재명 대세론이 계속 회자가 됐잖아요. 그런데 윤석열이 뜸으로 인해서 그 대선론이 일가히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반문이 연대하고 하나가 된다 그런다면은 민주당의 재집권을 막을 수가 있다. 문재인 정권의 실정과 독선 독주에 대해서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있다는 우리는 자신감을 우선 얻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당 후보도 이제 보선이 끝나면 충분히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다가 윤석열
전 총장까지 가세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국민적 관심이 우리 당에 쏠리게 되고 또 서로 경쟁하면서 시너지 효과가 분명히 날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전 총장이 언제쯤 대선 가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지 지금 당장은 재보선이 관심이긴 하지만 그것만큼이나 그의 행보도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성동 정청래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